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2026년 병오년에 대박나는 나이 띠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해드릴 건데요. 먼저 2026년 병오년은 어떤 의미를 가진 해운년일까를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병오년이라는 한자 성어에서도 보듯이 붉은 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병오년의 붉은 말의 상징은 굉장히 말 그대로 붉은 말이면 뭔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한 힘이, 강한 운이 강한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2026년 병오년에는요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시는 분들, 힘차게 달리셔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이렇게 2026년 병오년에는 앞만 보고 달리는 한 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기운이 강한, 어느 때보다도 기운이 강한 한 해라고 할 수 있고, 그 강한 기운만큼이나 바쁜 한 해가 되실 걸로 여겨집니다. 우리 2026년 병오년에는요 또 불의 해로서 이 불의 의미가 있죠. 활활 타오르다, 뜨겁다, 뭐 강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불의 해로 변화와 정화의 상징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변화무쌍하거든요. 활활 타오르서 나중에는 재가 되지만 활활 타오르는 만큼 끝이 없는 발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중요한 해운년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요. 이 병오년에는 특히나 준비된 자에게 복이 오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터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올해 뭐 운이 좋아서 어떻게 될까?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천운이 반드시 따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게으른 사람에게는 시련이 찾아올 걸로 보여집니다. 행동이 복을 부른다라는 말처럼 이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한데요. 이 적극적인 자세가 운을 끌어당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병오년에 첫 번째로 대박나는 나이띠 분들 중에서 제가 범띠 분들을 선정해 봤습니다. 이 범띠 분들의 운이 굉장히 강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흔히 이렇게 어느 해운년에 어떤 띠들이 대박이 나더라, 운이 좋더라, 뭐 1등이다, 2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이상하게 2026년 병오년의 범띠분들은요 어느 나이대를 불문하고 모두 좋으세요. 이런 거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병오년에 정말 1등이지 않나? 이 범띠분들의 운이 과연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한번 대박 터뜨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범띠분들의 운세를 한번 짚어볼 건데요. 우리 범띠분들 2026년 병오년에는 도약과 성장의 해로 여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를 함으로써 무슨 일을 할 때 굉장히 얽히고 설키는 일들이 많은데, 내가 누구로 인해서 성장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구로 인해서 발목이 잡힐 수도 있죠. 근데 2026년 병오년에는 굉장한 성과가 오겠다, 성과를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특히 이렇게 인간관계 그리고 직업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라 함은 귀인수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나를 돕느냐, 어떤 사람이 나를 방해하느냐, 그 옥석을 가리는 것도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옥석을 가림에 있어서 어떤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감정 기복 그리고 충동적인 결정은 조금 주의를 필요로 하겠다.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너무 충동적인 감정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거는 삼가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우리 2026년 병오년의 범띠분들의 이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보면요, 우리 범띠분들은 이렇게 강한 추진력과 잘 맞아서 새로운 기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겠다, 그런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인호술 삼합도 들어왔죠. 이 인호술이라는 거는 범띠, 말띠, 개띠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말띠 해운년에 삼합이 들어있는 범띠분들이 굉장히 운의 흐름이 좋겠다, 운이 상승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모든 일은 인간에게서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범띠분들은 인간을 잘 가리셔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 직장운이나 사업운을 한번 보면요, 변화와 전환의 기회가 많아서 혹시 이직이나 승진, 창업, 이런 모든 것들이 유리하게 보여진다, 유리한 한 해가 되겠다. 내가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옮기든, 아니면 같은 회사에서 승진을 하든,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일을 창업을 하든, 이게 다 변화 변동인데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 만큼 이런 변화 변동수도 좋게 작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용기 내셔서 지금까지 생각하신 것들 다 추진하셔도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1986년 41세가 되시는 병인생 범띠분들과 또 1974년 53세가 되시는 갑인생 범띠분들은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세요. 어디에서나 대장격으로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시고, 내가 진두지휘를 하시고, 1인자가 아니더라도 2인자 선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다루는 면들이 많겠다,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특히 2026년 병오년에는 그런 발휘를 하는 기운이 더 상승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조직 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강하게 성장을 하실 걸로, 강화가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이 범띠분들이 병오년에는 운의 흐름이 굉장히들 좋으세요. 누구 하나 뒤처지거나 조금 안 좋다 이러시는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운의 흐름이 아무리 좋아도 어느 나이 때는 좀 안 좋고 어느 나이 때는 좋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범띠분들 참 병오년에는 정말 이 노력한 만큼 결실도 있으실 거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범띠분들이 2026년 병오년에는 운의 흐름이 굉장히들 좋으신데요, 좀 특이하다 싶을 정도로 어느 한 나이대 분들이 뒤처지는 면들이 없더라, 이런 굉장한 운의 흐름도 평범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범띠분들의 운세가 굉장히 좋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범띠분들은 힘을 내셔서 더욱더 노력하셔서 결과를 얻어내시는 병오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53세가 되시는 갑인생 범띠분들, 또 65세가 되시는 임인생 범띠분들, 또 77세가 되시는 경인생 범띠분들의 운의 흐름이 조금 더 좋게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나이를 불문하고 77세나 되시는 경인생 범띠분들의 운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10년 대운인 성주 대운이라는 게 들어오셨죠. 우리가 27, 37, 47, 57, 61세, 그리고 77세, 이렇게 인생에서 6번의 10년 대운인 성주 대운이라는 게 들어오는데요, 77세 이 경인생 범띠분들은 인생에서 마지막 성주 대운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77세신 분들도 굉장히 운을 많이 받으시고 활약들을 많이 하시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들 활약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77세 경인생 범띠분들도 이 마지막 운을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대운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오신다, 성주 대운을 받으셔야 되지 다른 운을 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 2026년
병오년에 범띠분들의 이 재물운의 흐름을 조금 짚어볼까 하는데요. 금전의 흐름이 굉장히 활발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운의 상승 기운만큼이나 우리 금전의 흐름도 같이 오게 되는 거죠. 금전의 운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겠다. 뭔가 결과가 좋게 작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투자나 부동산 관련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 조금 조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충동적인 소비 또 무리한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쪽은 충동적인 소비나 무리한 투자는 좀 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애운, 인연운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범띠분들은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운이 들어오면요, 여자에게는 남자가 운이 되고요. 남자에게는 또 여자가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남에 있어서 내가 운이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운이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운이 상승할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다. 어떤 회사에서도 어떤 직원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이거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운이 좋을 때는 좋은 사람이 들어오고 운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사람이 들어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범띠분들의 병오년에는 이렇게 운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사람이 잘 들어오겠다. 연애할 수 있는 상대도 잘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주위에 사람들도 귀인수로 발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1998년 29세가 되시는 무인생 범띠분들은요. 연애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제일 강하게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연애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결혼운까지 이어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이른 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29세가 예전에는 그렇게 이른 나이의 결혼 나이대가 아니었죠. 요즘에는 30이 훌쩍 넘어서들 결혼들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혼인수가 들어왔을 때, 결혼의 문이 들어왔을 때, 운이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좋은 사람도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야 부자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때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어떨 때 들어오는 사람을 만나느냐. 내가 운이 박복할 때는, 운이 없을 때는 좋은 사람이 결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해운년에는 반드시 그 운의 작용이,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만나시는 분들과 합을 이루시는 것도 좋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2026년 병오년에 대박나는 띠분들, 그 중에 첫 번째로 범띠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범띠분들 화이팅 하시고 대박나셔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께 인동쌀풀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런 방송을 여러 번 찍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동쌀이라는 걸 안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인동쌀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인들도 알기가 쉬워요. 왜냐면 딱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찍혀 나오냐면 생일 끝자리, 본인이 태어난 음력 생일입니다. 음력 생일에 끝자리, 생일날, 몇 월 며칠이 있죠. 이 며칠이 중요한데요. 이 며칠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인동쌀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생일 끝자리, 음력 생일 끝자리가 1, 3, 8일로 태어나신 분, 그리고 또 10일, 13, 18, 20일, 23, 28일로 태어나신 분들은 인동쌀로 간주합니다. 또 태어난 달, 몇 월이 있죠. 이 태어난 달도 1, 3, 8, 11월 달, 1월, 3월, 8월, 11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인동쌀로 간주합니다. 또 여러분들 부모가 계시면 자식이 있죠. 근데
부부가 두 분 다 인동살이세요. 예를 들면 달에 들었든 날에 들었든 날짜에 들었든 이렇게 인동살이신 분들은 본인의 자녀가 있으시죠? 자녀분들이 생일이 인동살이 아니더라도 두 부부가 두 분 다 인동살일 때에는 자녀분은 무조건 인동살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생일이 똑같이 인동살로 태어나신 분은 보기에도 알고 금방 알아서 인동살인 걸 아는데, 만약에 이렇게 부부가 두 분 다 인동살일 경우에는 자녀분이 생일의 끝자리에 138이 안 붙어 있어도 숨은 인동살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인동살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인동살이 뭐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끝자리에 1381로 태어나셔서 11일, 13, 18, 21일, 23, 28일생 또는 138, 11월 달생 이런 분들은 인동살이라고 했죠. 근데 이런 인동살이신 분들이 살아가는데 참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걸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첫 번째, 인간의 덕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덕이라 함은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인간관계가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회사를 자꾸 옮기거나 부서를 옮기거나 어떤 직종을 자꾸 옮겨가시는 분들,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이래서 싫고 저기는 저래서 싫고,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람 관계다 이거죠. 사람 관계가 흐트러지다 보면 그 인동살로 인해서 사람 관계가 흐트러지다 보면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또 가깝게는 이 부부관계도 인동살이 있으면 부부가 자꾸 깨져요. 그래서 살아서 이별, 그럼 이혼이 되겠죠? 또 죽어서 이별, 그러면 사별이 되겠죠? 이렇게 살아서든 죽어서든 이렇게 이별수가 있다.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이별수가 많더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일부종사를 못하신다. 일부종사를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한 번 결혼해서 결혼한 사람과 평생 죽을 때까지 백년해로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꾸 헤어지고 또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러면 2번 결혼하고 3번 결혼하고 이렇게 일부종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또 이 부부관계만 인간관계가 아니겠죠. 부모 자식 간에도 인간관계입니다. 이 인동살이 있으신 부모 자식 간에는 화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으르렁거리고 의견이 맞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거나 부모가 또 자식을 미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참 사건 사고가 많죠.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무서운 시대예요. 그죠? 그런 게 다 인동살인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인동살이 그런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 간에도 합의가 안 되고 불화가 있고 부부 간에도 합의가 안 되고 불화가 생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동살은 부부간의 합의도 그렇고 인간관계,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자꾸 흐트러진다.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 어떤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자꾸 인간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금전의 덕이 부족한데요. 이 금전의 덕이라는 거는 인간의 덕에서 옵니다. 그래서 인동살이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잘 되시는 거를 많이 못 봤습니다. 예컨대 제가 이렇게 무당을 하면서 수도 없이 점사를 보겠죠. 근데 인동살이신 분들, 잘 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어느새 잘 됐더라도 실패가 됩니다. 기승전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에서 항상 무너지십니다. 참 무섭습니다. 인동살이라는 게. 그래서 인동살은 꼭 풀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인동살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잘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금전의 덕이 없기 때문에 기승전 결과가 무너지는 확률이 높고
또 그렇게 인간의 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독불장군이 성공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금전의 덕이 미비하다, 제복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게 사신다. 항상 어렵다. 실패수가 많이 따른다. 어떠한 사업이나 영업을 하더라도 실패수가 따르거나 인간하고의 트러블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인동살을 꼭 풀으셔라. 또 세 번째는 수명 장수에 관한 얘기인데요. 내가 건강해야지만이 수명 장수를 하고, 또 건강해야지만이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활력 있게 살 수가 있는 건데, 건강으로다가 어떤 이렇게 수명으로다가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고질병을 갖고 태어나든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어떤 고질병이 생기든지 한다는 거죠. 또 하나, 부부가 두 분 다 인동살일 경우에는 자녀분이 반드시 인동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최악의 경우는 장애를 많이 입더라 이거죠. 장애 입은 자손이 태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인동살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이라는 거는요, 건강이라는 건요,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 혹은 육체적인 병만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신적인 것도 건강이고 병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이 둘 다 성립이 돼야 되는데,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육체적으로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픈 걸로 보이고 하는 건 쉽게 찾아낼 수가 있고, 또 고치기도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는데, 접근하기가 쉬울 수가 있는데, 정신적인 병은요,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숨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남들이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신적인 건강도 인동살에서 비롯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음력 생일 끝자리 1381생, 또 11일, 13일, 18일, 21일, 23일, 28일생에 태어나신 분들, 또 달에도 1월, 3월, 8월, 11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반드시 인동살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인동살을 꼭 풀고 사셔라. 사실은 이제 태어나서 20세 전에, 17세 전에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그래야 잘 풀립니다. 7세 전에 풀면 제일 좋고요. 또 그 다음 17세 전에 풀어도 좋고요. 근데 17세가 넘어버리면 20세 전에 미성년자일 때 풀면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서 20세를 넘기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풀으셔야 된다. 또 이 인동살이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인동살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은 네이버에도 그 의미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인동살이라는 거는 조상의 대물림으로 온 것이다. 그것이 조상의 대물림으로 오는 게 인동살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어떤 조상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조상자에서 어떤 업보가 있는 채로 돌아가신 분들, 그 업을 풀고 가셔야 되는데, 업이 있는 채로 돌아가신 분들이 그 업이, 조상의 업이 자손에게 내려졌을 때 그 업을 대신 받는다는 거죠. 억울하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그 조상줄의 자손이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인동살은 조상의 되물림이다. 내가 안 풀면 내 자손도 안 풀린다. 만약에 돌아가시면, 부모자가 돌아가셨으면 인동살이었어도 안 풀어도 됩니다. 살아계실 때에는 나만 푸는 게 아니라 나도 풀고 내 자식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잘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상의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풀고 가셔야 된다. 내가 살아생전에는 풀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동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7세 전에 풀고 17세 전에 풀고 뭐 빨리빨리 일찍 풀면 좋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조상의 대물림으로 남는 게 인동살이기 때문에 살아생전에는 꼭 풀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풀을 때는 나를 비롯해서 혼자만 푸시지 마시고 자식도 같이 풀어주셔라. 같이 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인동살 풀이를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뭐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 풀어야 약해집니다. 살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날 때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그 살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이치상 그렇죠. 근데 이 살을 조금 무뎌지게, 흐려지게, 약해지게 해주는 게 인동살 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인동살 풀이는 한 번에 끝나지가 않고 3-4번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유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올해 하시고 내년 하시고 내후년 이렇게 하면 3년이 걸리죠. 근데 만약에 절기를 바꿔서 봄에 한 번 풀고 가을에 한 번 풀고 또 그 다음 봄에 한 번 풀고 그러면 1년 반 만에 우리가 이제 인동살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3번은 풀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합동으로 운맞이도 하고 나쁜 거 풀어도 드리고 하는 인동살 풀이도 하고 다른 살풀이도 하고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동살 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